야생동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고슴도치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고슴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기 질환의 2% 정도, 그 다음에 그 갑상선 선의 그 헤퍼트로피 비대가 한 1% 정도 해서 그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내분비계 질환이 한 2.83% 정도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 그 고슴도치 질병에 대해서 쭉 설명드리려는 이유는 그 여러분 보시면은 고슴도치도 진짜 사람처럼 듣도 보다 못한 사람에서도 듣도 보지 못한 이 질병은 다 사람도 같이 포유류다 보니까 다 걸리는 질병인데요. 고슴도치도 사람과 똑같이 질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질병들도 이런 질병들로 인해서 병원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그 고슴도치 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슴도치가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식욕결핍이라는 건 어떤 증상인지 질병명은 아닙니다. 그 체온이 떨어지면 밥 안 먹는다 그랬죠? 입이 아파도 밥을 못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감기, 소화기에 질환이 있을 때도 식욕이 결핍될 것이고, 기생충이 있어도 밥을 안 먹을 것이고, 종양이나 폐렴, 그 다음에 고등도 술 많이 먹었나요?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식욕 결핍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즈번다리에서 배웠다시피 먹이가 갑작스럽게 변화돼도 고등도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돼도 고등도치 잘 먹지 않죠. 그랬을 때 이런 증상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왔다.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체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체를 검사를 통해서 또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그다음에 CBC 총 백혈 그 CBC 총 혈액 감별하는 그런 카운트하는 그런 CBC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거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혈액 화학치를 갖다 재서 그 질병별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검사를 통해서 의외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초음파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강제급여한다. 밥을 안 먹었을 때 또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더 그 밥을 안 먹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 3일만 밥을 안 먹으면은 밥을 강제급여하지 않은 이상 자기가 먹지 않죠. 강제급여하는 방법에는 척금에서 보듯이 튜브 식이관을 갖다가 입에서 그, 그 위까지 집어넣고 고정시킨 다음에 주사기로 그 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먹이는 방법. 그리고 받아 먹을 수 있으면은 작은 주사기나 젖병을 이용해서 입으로 먹이는 그런 강제급여법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장관 질환이 있을 때 위장관 질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치주염과 치은염, 위염, 그다음 식도염, 그 장염과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바이러스성 스토마이티스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데 FMD 같은 게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제역 같은 게 크립토스포라이디오시스 뭐 기생충성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의 종양, 그 다음에 헤파티티스 리피도시스 지방간이죠. 지방간 흔히 얘기하면 아까 제가 농담으로 술 먹으면 생긴다 했는데 사람에 있어서 지방간 환자는 8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더군요. 그 비만인 사람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성인 남자의 3분의 1 정도가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설사했고요. 갑자기 먹이를 바꿨을 때도 설사를 하는데 이때는 녹색의 변을 보게 되고요. 그 비적절한 먹이를 먹었을 때
우리 고슴도치의 특징 중에 하나 뭐가 있었죠? 락타제의 그를 소화시킨다 얘기했죠. 우유를 직접 주면 설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먹이가 적절치 않대, 안돼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알러지가 있을 때, 이스타불 보웰 신드롬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널 파라사이트 내부 기생충 있을 때, 그 어떤 내부 장기 어떤 기타 때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 고슴도치가 설사를 한다고 왔어요. 일단은 녹색변을 보고 밥을 잘 안 먹고 아주 그냥 침울해 있으면서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변을 검사해 봤더니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발견됐어요. 식중독이죠. 그래서 그 감수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 균에 맞는 그 항생제를 선택해 반커마신, 실린더마신, 세파로스포린이 마침 이 균에 들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바로 낫죠. 자, 엑스를 찍었는데 어떻죠? 장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찼어요. 배가 빵빵하죠. 공기가 뻥뻥 나오고, 그 다음에 변을 보니까 이런 균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클로스트리움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음, 그 녹색변을 보고 밥을 잘 안 먹고 설사를 하는데, 그 설사변이 이게 점맥같이 끈적끈적한 치면 코 같은, 가래침 같은 이런 설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 분변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그 균이 발견돼서 안에 그 포자가 있는 그 균이 발견돼서 그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위장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뭐 이물질 먹어서 그렇죠. 뭐 지우개를 먹었다든지 고무 인형을 먹었다든지 털을 많이 먹었다든지 카펫을 뜯어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고슴도치의 장을 막아버립니다. 자, 증상은 일단 장이 막혔으니까 변으로 나가야 되네, 항문으로 나가야 되네, 못 나가니까 구토를 하겠죠. 구토하면서 또 밥을 안 먹겠죠. 그 침울해져 있고, 심하게 구토를 하게 되면은, 거의 힘없이 헬렐레 하면서 누워있죠. 그래서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에 48시간 내에 장폐색이 되면은 죽을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렇게, 이거는, 블로틀의 그 장이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찼죠. 자, 이게 측면 사진이고, 누워서, 하늘 보고 누워서 찍은, 그, 벤트로도살 사진입니다. 그,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어떤 그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도 희귀갈피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균의 모습입니다. 균사가 있고 균체가 있는데 곰팡이증이죠. 그다음에 푸드 알러지일 때도 우리가 그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 증상은 발적되고 우리 고등어라든지 이런 거 먹고선 알러지 생기는 경우 많죠. 빨갛게 발적되고 가패 생기고 주로 안면부하고 발에 많이 생긴 발적과 가패가 생기는 것보다는데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 원인은 고기에 드는 단백질, 콩, 옥수수, 우유 단백질, 휘트, 그 다음에 그 진단은 새로운 단백질을 먹었다든지 이랬을 때 먹었는지 그 얘기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는 저알러지 사료를 먹였을 때 이게 없었다 하면은 푸드 알러지겠죠. 피가 날 정도로 메스로 싹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백혈구 중에서 에오시필이 뭐 많이 평소에는 별로 잘 안 보이는 백혈구인데 푸드 알러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발현되게 됐죠. 자, 사진 보겠습니다. 얼굴에 자 빨갛게
핵이 있고 세포질 내에 과립이, 빨간 과립이, 빨갛게 염색되는 과립이 많은 게 에오소노피즈입니다. 그, 사모넬로시스, 그 식중독균이죠. 그러니까 주노시스가 인수공통장애병,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하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주노시스죠.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고, 사람이 먼저 발생했냐, 동물이 먼저 발생했나,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동물에만 걸리던 병이 사람한테 옮겨지고, 사람만 걸리던 질병이 동물한테 옮겨지는, 그래서 점점 주노시스가 더 좀 많아지겠죠. 많아지게 되겠죠. 우리 가축을, 고기 좋아하니까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생겨나는 그 사회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랬을 때 살모넬로시스, 그러니까 그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특징이 설사, 그 침울해져 있고 식욕 없어지고 그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고슴도치의 비만. 이 복스러운 고슴도치네. 그 빵빵하네요, 그냥. 어, 그 너무 많은 지방이 많은 사료를 먹었을 때, 그리고 운동이 적었을 때, 그 다음에 지방간이었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는데, 비만 때문에 지방간이 되는지, 지방간 때문에 비만이 되는지, 이거는 좀 인과관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등도치 질병 중에서 그 잠복고환, 고등도치 특징 중에 하나가 음낭이 발달되지 않아서 고환이 다른 포유류들은 포유류의 수컷들은 음낭이 발달돼서 외부로 툭 늘어져 있는데 이 고등도치는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고환은 신장 밑에서 발생기에는 신장 밑에 있다가 점점 태아가 커짐에 따라서 사타구의 서해부를 지나서 음낭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고등도치는 내려오다 걸려 있는 그런 놈들이다 했는데 거기까지도 못 내려오고 신장 밑에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 잠복고환이라고 합니다. 이 잠복된 고환인 경우에는 고환이 왜 음낭으로 내려오느냐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고환이 하는 일은 남성 호르몬과 정자 생산하는 기관인데, 정자는 조금 자기 체온보다 좀 낮은 온도에 고환이 위치했을 때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고환인 경우에는 북극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온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정자 생산이 굉장히 떨어진 반면 남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세월이 흘러서 암조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의 경우에 있어서 잠복고환인 개는 정제를 못 만들고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이 암조직화될 수 있어서 잠복고환인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 기다려 봤다가 1년령 정도 돼서 음낭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 내려왔다 하면은 그런 잠재적인 위험 때문에 배를 열고 고환을 찾아서 잠복된 고환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고슴도치도 마찬가지로 잠복고환이 있다. 그 다음에 고슴도치가 새끼를 스스로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색, 시저리안 섹션, 그게 시색이라고 부르는데, 시저가 자기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왔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 그러죠. 이 시색을 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8달 된 암컷이었었는데 30일 전에 교미했고 남매 간에 교미했었는데 3일 전에 1m 높이에서 떨어졌다. 우리 고슴도치의 임신 기간이 며칠이라 그랬죠? 평균 35일 정도. 그런데 떨어진 이후에 30일이면 거의 이제 임신 말기에 해당됐었는데 불행하게도 1m 높이에서 떨어졌고 3일 전에 그리고 이틀 있다가 한 마리를 분만했어요. 근데 뱃속에는
새끼가 더 있었고요. 뭔가 그 장에 가스가 좀 차 있고 배 쪽으로 뭔가 묵직한 게 들어 있죠. 이거 보고선 새끼들은 그 고슴도치 그 골기역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고라가 좀 치밀하지 않다 보니까 엑스레이상으로는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변차 있는 거는 확실히 보이고요.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서 새끼들이 아직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주인이 좀 세밀하신 분이었다면은 이 고슴도치 임신했을 때 아는 마음이 뭐라 그랬죠? 체중 증가. 근데 새끼 한 마리가 보통 평균 한 10g 정도, 종이컵 2개 정도라 그랬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g 정도 되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저울로 재야 되는데 그런 미처 그런 저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엑스레이상으로 그 새끼가 있겠군 하고 이쪽으로 보면은 희미하게 골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새끼들의 골격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놓치기 쉽겠죠. 자, 그래서 고슴도치 마취하고 수술비에 털을 깎고 배 쪽으로 그 앙어이 그러니까 하늘을 보게 뉘은 다음에 앙증맞죠? 그 소독을 하고 털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 자궁을 배를 갈라서 피부 절개하고 피하층 절개하고 근육 절개하고 복막을 절개하니까 자궁이 나왔어요. 자, 보시죠. 자궁체에서 절개해서 새끼를 다 꺼내는 태반하고 분리되네요. 태반이 불완전하다 그랬죠. 이렇게 완전히 싸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싸고 있는 그런 태반입니다. 그 새끼를 시즌 했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절개한 역순으로 복막, 근육, 피하층, 그 다음에 피부를 봉합한 사진입니다. 만세부로 잘 자고 있네요.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자궁각이 없어요. 근데 이 고슴도치나 뭐 다른 동물들은 다트 동물들은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 동물들은 자궁각이 있어서 자궁각에 그 길게 그 자궁각 그게 길게 늘어진 그런 고기에 여러 마리 새끼를 낳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궁에 농이 차는 것을 파이오메트라 축농증이라고 자궁 축농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상은 외음부로부터 이제 출혈이 있었고요. 4일 정도 그 식욕결핍이 있었고 먹이를 그 체중이 좀 감소됐고 창백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그 다음에 그 분비물에 대한 그 현미경 검사 결과 뉴트로필이 굉장히 백혈구가 굉장히 그 호중구가 되게 많았다. 염증 세포죠. 염증이 있을 때 많이 발현되는 호중구가 굉장히 많았다. 그 다음에 로드하고 호카에 또 막 감균과 구균이 많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에피셀리아 셀이 그러니까 상피세포가 많이 발견됐다 하는 그 임상병리 검사와 그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보고서 진단하게 됐죠. 자, 보시면은 외음부에 굉장히 많은 그 분비물이로 적셔져 있고, 자, 누워서 초음파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으로 보니까 그 분비물을 현명으로 보니까 균들 그리고 호중구들 세그멘티드된 성숙된 호중구도 있지만은 어, 비성숙된 성되지 않은 그 호중구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까베기처럼 이렇게 쭈글쭈글 저기 하는 그 풍선 이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기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급성 감염이 있을 때 호중구가 모자라니까 많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어린 세포들이죠. 엑스레이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초음파 봤을 때 이런 영상, 자궁 내에 뭐가 차 있죠?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배를 열고 보니까 아까 임신했던 자궁하고 다르게 뭔가가 호리병처럼 조롱박처럼 이렇게 울뚝울뚝 자궁 내에 뭔가 차 있습니다.
자, 그 수술해서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에 어떤 메스, 종양이겠죠. 7살이나 된 고등누치였는데, 그 표 좀 싸고, 외음부에서 그 분비물이 있었고, 밥 안 먹고 침울했어요.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측면상은 이렇고요. 그 앙하위로 찍은 사진도 이렇고요. 자궁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장을 막다 보니까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초음파 보니까 자궁을 검사해 보니까 자궁 내에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희끗희끗한 메스가 길이가 1.43cm 정도 되는 메스가 들어 있었네요. 최근에 그 자궁을 해서 얘네들은 그냥 그 암컷 중성화 수술처럼 자궁을 절제해낸 모습입니다. 칸디다증 있는데요. 칸디다 마타라는 균이 그, 감염됐을 때 그 초록색 소변과 그 같은 초록색 변, 그리고 식욕결핍을 증상을 보입니다. 그 소변을 이렇게 주사기로 뽑아보니까 완전히 녹색이죠. 찐녹색이죠. 자, 그 소변을 갖다가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스미어해서 본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해서 고등노이도 폐렴에 걸려요. 보드텔라, 브론키셉티카, 파텔라, 코리노박테리움, 그리고 폐렴 걸리게 된 저희가 그 환경이 온도가 낮을 때, 그리고 다이어트가 좀 질이 안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더럽고 먼지 나는 그런 환경일 때, 그 다음에 어떤 영양결핍일 때, 그럴 때 폐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렴 증상은 그 식욕결핍이고 탁기분이었으면 칼딱칼딱거리고 숨쉬기 어렵고 침울해져 있고 내달리가 쓰러져 있을 수 있고 체중 감소되고 코로 콧물이 많이 나오고죠. 그 다음에 숨 쉴 때 그 소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갑자기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코로나19 걸린 환자들처럼 숨 헐떡거리면 숨을 잘 못 쉬죠. 엑스레이에서 사진 보면 폐가 까맣게 보여야 될 폐에 희끗희끗 뭔가 차 있습니다. 자, 이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 이비인후과 갔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코에다 이렇게 대고 숨 쉬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고전도치가 폐에 힘들었을 때, 가습, 호흡 치료기라 해서 이 안에 폐에 호흡기 기도를 갖다 넓혀주는 약물과 습도를 높여주는 그런 약물을 넣고, 가습기보다 더 작은 입자로 뿜어주는 그런 기계에 코에다 이렇게만 대고 있지 않으니까 컵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챔버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폐렴으로 죽은 고등노치 폐를 끓여보면 새까맣게 다 죽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트 카드마이오패시가 DCM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근육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심장병이죠. 집에서 폐스로 길리는 고등도치의 흔한 질병이고요. 보통 3년 이상 된 고등도치의 38% 정도가 DCM에 걸린다고 합니다. 증상은 디스프니아, 숨쉬기 어렵고요. 그 활동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면 허트머머, 심장에서 뚝딱뚝딱 뛰는 게 tur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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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르 이런 식으로 복수할 수 있고요.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그 다음에 ECG 심전도라든지, 그 다음에 초음파를 가지고 DCM을 진단하게 되는데요. 복수가 차서 배가 많이 아주 복강 내가 전부 다 뿌옇게 차 있죠. 자, 측면 사진, 그 다음에 저단백 혈증, 단백질을 갖다 너무 적게 먹어서 알부미네미아가 생겼는데 그런 환자인데
3년 8개월 된 고슴도치인데 체중은 720g이었고 그 암컷이었었는데 그 주된 컴플레인 CC 보통 그러는데 아노렉시아였다. 얘네들도 우리 아프리카 기아에 휘달리던 애들이 볼록이 배 삐쩍 말랐는데 배는 볼록한 것처럼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흉부 쪽은 뭐 거의 살이 없죠. 그런데 배는 올챙이 배처럼 아주 빵빵합니다. 자, 혈액 검사 했어요. 이건 CBC가 아니라 체미스트를 했는데 또 빨간색이 좀 정상보다 높은 그런 그 수치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유미가 이프전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 있는지 모르지만은 복각 내에 그 우유 같은 어떤 끈적한 그런 물질들이 원래 간으로 흡수돼야 될 소화돼서 간으로 흡수돼야 될 그런 것들이 복각 내에 저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하여튼 비중은 1.024, 셀룰라티틴은 1.2 1280, 뭐가 많이 차 있고요. 트리글라사이드가 굉장히 혈액화학 중에서 굉장히 많이 중성 지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하는 경우인데 여기도 빵빵하게 뭔가 아까보다는 좀 방사선 투하성이 높지 않은 그런 물질들이 배에 꽝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병에 걸린 고슴도치 배는 이렇습니다. 복수가 찼을까? 복수보다는 약간 점성이 있는 밀도가 높은 액체가 차 있는 액체인 콜리로루스 유미라는 것들요. 그게 차 있는 그런 고슴도치입니다. 보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주사기로 굉장히 여러 개 뽑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근데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담아본 그런 모습. 자, 현미경을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많이 증가했다고요. 엔도파라사이트, 내부 기생충 굉장히 여러 태풍, 뭐 계렁웜, 후크웜, 뭐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고슴도치도 감염된다. 외부 기생충도 감염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진드기, 벼룩, 뭐 이런 것들이 감염될 수 있고요. 데모덱스, 모낭충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개선충도 감염될 수 있고요. 외부 기생충이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긁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지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많다 보면은 얘네들이 외부에서 이제 피부 떨어진 탈락된 그런 피부 상피도 먹지만은 피도 빨아먹기 때문에 갑자기 죽을 수 있고요. 진단은 테이프로 또 떼어내든지 피부를 피가 날 정도로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스크래핑 그런 방법으로 외생증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자, 피부에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드기 보시죠? 그리고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마이트 개던충이라죠. 이 개던충이 R입니다. 이거 조금 확대된 그런 돋보이돼 있는 그런 확대되는 그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고요. 현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글우글하죠. 알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고 뱃속에 알 있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들 생활하는 데서는 기생충 시간에 다시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여러 가지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병 생길 수 있는데요. 곰팡이성 질환은 곰팡이 배양해서 볼 수 있고요. 우드램프랄에서 마이크로스포름의 뭐 일부가 우드램프랑을 쬐어주면은 형광색을 발하는 그런 것으로서 진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진은 진균 배양을 해서 디테일 매저라는 데 심어서 어, 그, 그, 색깔 변화, 배지의 색깔 변화를 보고서 진균을 확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털이 빠지고 뭐 주부 습진처럼 다 벗겨지고 자, 곰팡이만 피부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세균도 일반적인 세균이 있죠. 세균도 피부병을 세균성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세균 감염을 외상일 때 증상은 가피나 발작이 있고 치료는 항생제투여나 소독 깨끗이 마셔도 나을 경우가 있죠. 자, 곰팡이성 세균성 피부염입니다. 자, 뉴트로필 많이 나오죠.
자, 그 고양이 그 고슴도치도 뭐 어떤 혹이 날 수 있어요. 뭐 어떤 노들이 날 수 있는데, 이거 떼어내서 컬처한다든지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진단하게 되죠. 외상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싸우다 보니까 눈 주위를 많이 다쳐요. 그러면 눈이 많이, 그 안구가 많이 다쳐서 그 외상으로 인해서 많이 다쳐갖고 안구 적출한 그런 고슴도치 사진이고요. 자, 눈 주위 좀 많이 생겼죠. 자, 이그 프로토시스 안구들 출증인데 안구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안구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끊어져 갖고 빠져나와 안구에서 안와에서 안구가 빠져나오는 그런 안구들 출증. 이때도 시력이 뭐 신경도 끊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안구 적출술을 하게 되죠. 자, 골절도 있을 수 있어요. 뼈가 부러졌네요. 잘 맞춰놓고 핀을 박던지 기부스를 캐스트나 기부스를 해서 치료합니다. 침을 많이 흘려요. 뭐 치유는 치주염이 있을 때 있고 이빨이 부러졌다든지 구간종양이 구토했을 때 그런 적도 있지만 방어 행동으로서 그리고 맛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엔팅이라 했었죠. 엔팅 그 침마 유연증 하는 거 있고요. 치과질환은 뭐 굉장히 흔한데 치석이 많이 끼고 치은연 치주염 발적돼 있고 빨갛고 치석이 많이 끼고 그 치아가 망치 그 치아를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죠. 식욕 결핍되고 그래서 구치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 게 치과 질환인데 지금 뭐 히스토리나 그 병력을 들어본다든지 신체 검사로 대부분 확인되는데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도 있고요. 음, 그 구강 소독 한다든지 그 개나 고양이한테 쓰는 덴탈케어 프로덕트 사용할 수 있고요. 항생제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농약은 여러 군데 쌈이나 외상에 의해서 그 피부 밑에 고름이 차는 걸 농양이라 그러죠. 앱세스라 그러죠. 세포검사, 방사선검사로 할 수 있는데 절개하고 농을 다 뽑아내고 항생 처치하는 게 치료법입니다. 갑자기 죽는 거 지방간, 심장질환,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죽는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게 지방간일 때, 심장질환이 있을 때, 쇼크 왔을 때, 그리고 폐렴 있을 때, 그리고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슴도치에서 음, 그 퍼센테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신경계 질환으로서 원인은 잘 모르고 그 호흡기 질환이 망가졌다든지 그 오래된 상처에 가스가 그 세균 때문에 가스가 차는 강글렌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증상은 스킨 글로스리 인플렉티드 그 음, 피부 밑에 공기가 차서 굉장히 빵빵하게 차오르는 그런 적이고요. 그, 그 너무 그 공처럼 되다 보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뭐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주사기로 공기를 뽑아주는 그리고 항생제 치료하고. 근데 자 엑스레이 보시죠. 피부 밑에 아주 공기가 빵빵 차서 아주 공처럼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종양 있습니다. 고슴도치로 종양이 되죠. 음, 스쿼모스 셀 카시노마, 그 오라키비트 입안에 이런 주로 많이 발생하고 림포사코마, 그런 것들이 다발하는데 만성적으로 체중이 감소되고 디스프니아, 숨쉬기 곤란하고 식욕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 차는 그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스쿼모스 셀 카시노마 입안에 생기는 스쿼모스 셀의 종양 카시노마 그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 그 사진을 보셨죠? 오스사코마 뼈에 생기는 거죠. 저쪽 같은 게 보이죠? 그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 그러니까 방광 트랜지셔널 셀 이행상 피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광내에 이렇게 꺼내보면 방광내에 어떤 종양이 있어서 절제내는 그런 수술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되는데요.
이때까지 그 고슴도치의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 교재는 한송동물병원 권태욱 원장님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참고 서적은 그 수의 간호사들을 위한 이쪽트 애니멀 메디신이라는 책인데요. 2010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갖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